어휴, 방심하지 마. 내가 선생님 나는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 빨리 찾아봐. 5개의 키워드. 벌레? 나의 친구야. 자, 25쪽에 있는 거, 25 혹은 27쪽 하셔도 되고요. 자, 거기 제시문 읽어보시고 5개의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의고사 체크 안 하셨던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희나 빨리 해. 걸렸어. 자, 키워드 5개 준우야. 무겁고? 코로나 기관이지. 찾아. 누구 시킬지 결정했어. 손 올리면 막 뭉쳐지고 찍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수진이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자, 키워드 5개 발표해 주시죠. 자, 뭐야? 아, 그래서 이게 또, 그렇지. 예외, 의외적 발산. 자, 말해주세요. 뭐야? 경쟁 정책. 경쟁 정책. 또 어디다 쓰면 돼? 소비자 권익? 권익? 소비자 권익? 옆에다 써? 여기다 아래다 쓸까? 아무데나 써. 소비자 권익. 자, 또 소비자 정책. 소비자 정책. 또 생산적 효율. 여기다 쓸게. 생산적 효율. 그 다음에 잘했어요. 맞아. 내분적 효율. 자, 요거 위치 좀 바꾸면 되겠다. 그치? 뭐를? 소비자 권익을 위로 바꾸면 되겠네. 소비자 권익. 자, 이 5가지면 되는 거지.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쓴다. 경쟁 정책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소비자 정책에서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요거가 핵심 키워드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요거 지문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역시
2016학년도 친구들 나이 잘 계산해서 이 선배들은 너무 쉬운 거 풀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으로 나뉜다 그랬고, 경쟁 정책은 독점이나 단합 같은 거 규제하는 걸 말해요. 자, 이거 전부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고, 경쟁 정책에는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 두 측면이 있다 라고 했어. 자, 생산적 효율은 어떤 것인가? 생산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거. 뭐 이거 얘기하자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같은 비용이라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경쟁적이면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적 효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창출된 여력은 뭐야? 남는 힘. 남는 힘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그 다음 또 뭐를 할 수 있어? 싸야 선택하잖아. 같은 기능을 가졌으면 우리가 싼 걸 고를 거 아니에요.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생산적 효율이다. 서로 경쟁을 하면 좀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것이고, 그거에 남는 이제 에너지들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품질을 향상하는 데 갈 것이다. 자,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자, 소비자의 권익에 뭐 하게 된다? 기여하게 된다. 잘 읽었어요. 자, 그 다음 항상 주의할 거, 물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물론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잘 읽으셔야 돼. 집중하라는 뜻이야. 자,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대. 이건 무슨 소리야? 비용을 절감할 때는 독점 기업이 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독점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비용 절감 더 할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독점 기업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는 있으나 이때 얻은 이득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의 이득으로 챙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대?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밑줄?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얘가 독점이 더 생산적 효율을 더 가져온다고 해도, 이게 경쟁 정책을 위해서 생산적 효율이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경쟁 정책이 근데 독점이 더 효과적인데? 라고 하더라도 독점인 애들은 그 이익을 자기들이 챙기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이 목적이잖아. 여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점은 막고 감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배분적 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걸 말하는데, 독점 상태가 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적게 만드는 거지. 공급을 줄이는 거야.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어떻게 되니? 올라가잖아.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줄여봐.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독점 기업의 경우는 공급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배분적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된다는 거지.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진다.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기여하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자,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자면 어떨 때가 이제 충분하지 않냐면,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경쟁 정책이 이익이 되는데 일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때가 있대. 어떤 경우냐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이 있다고 치자. 그럼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거 아니야.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럼 일부 소비자는 어떻게 돼? 피해를 보는 거지. 선생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폰을 사기 전에 나는 뭘 썼냐면, 저는요 정말 LG 팬이었어요. 그래갖고 난 계속 LG 제품만 썼거든. 그래서 내가 쓴 마지막 LG가 그 듀얼 있잖아. 화면 2개 나오는 거. 그거 썼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LG가 어느 날 핸드폰을 접더라고. 자, 그나마 LG는 LG전자가 살아있으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AS를 해주긴 했어. 근데 만약에 그 회사 아예 쫄딱 망했다. 그래서 LG라는 기업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럼 나는 LG 핸드폰 어디 가서 수리받냐고. 액정이 깨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일부 소비자인 나 같은 사람은 손해보는 거잖아. 자, 이러면 또 어떻게 일부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써놨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소비자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해야 된대. 아, 이건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역시 일부는 소수는 비참해지는 건가? 자, 그다음 다음으로 또 어떤 게 있냐? 경쟁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교섭력도 없고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고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걸 하면 좋냐면 여기 집중해서 읽어야 돼.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밑줄? 경쟁 정책에서는 얘를 다룰 수가 없다. 이거 잘 봐야지. 소비자의 권익이 목표인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얘네들이 정보가 약하니까 상품의 원산지를 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야? 경쟁 정책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해주냐? 소비자 정책에서 한다는 뜻이야, 준영아. 알겠지? 소비자 정책에서 한다는 뜻.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뭐다? 소비자 정책이다. 자, 소비자 정책은 어떤 것들인지 보세요.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상품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한다든가 또는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또한 이제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이제 또 충동 구매했을 때는 피해를 구제하고 또 그러지 또 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는 거야? 소비자 정책에 들어가는 거지. 자, 이러면서 경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합니다. 그럼 얘와 얘는 둘이 어떤 관계야? 경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가 뭐 해주는 거야?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야. 보완해주는 관계다. 자, 문제는 좀 요거 거 너무 쉬우네. 정답률 한번 보여줘. 정답률 46번 95%. 5%가 틀렸다는 뜻이 5%. 내가 이 문제를 틀린다면 나는 5%에 들어가는 거야. 하위 5%. 자, 47번 정답률 95%. 이것도 틀리면 하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48번은 75%. 정답률이 75%. 자, 49번은 또 정답률 85%. 자, 이거 정답률 기준으로 틀릴 답이 없다. 틀려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정답률 발표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후에 가질 테니 빨리 체크해 보시고. 아무리 어려워봤자 정답률 75%이기 때문에. 자, 난 누굴 시킬지 결심했어. 일단 걔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설마 수진이를 또 시키겠니? 안심해. 준혁이가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어서 준혁이를 시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시킬 수도 있지. 자, 시킬까요 이제? 자, 준서가 하겠습니다. 준서. 자, 46번의 정답은 4번, 47번은 3. 그 다음에 48, 5, 그리고 49에 4. 4, 4354. 4354래, 준서가. 자, 준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우리 여기서 똑같이 틀리면 이제 95%안 되는. 자, 혹시 이 친구 요거는 고쳐줘야 되겠다. 찬영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진짜? 정답 맞춰볼게. 46번의 정답은 4번, 47번 정답 3번, 48번은 5번, 49번 4번. 혹시 의문 가시는 거 있나요? 괜찮아? 우리 이 정도 수준 되는구나. 아유, 좀만 일찍 태어나지. 근데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조세 문제예요. 조세가 뭐야? 정부에서 세금이죠, 세금. 조세. 세금을 걷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금은 왜 걷는 거야? 세금은 왜 걷어? 너 틀렸냐? 국가가 재정을 세금을 왜 걷어? 국가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 써야 되니까. 그때 국가가 돈 써야 되니까 걷는 거. 또 하나는 세금의 또 하나의 목적. 그의 재분배, 어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세금을 또 걷죠. 그래서 부자한테 많이 걷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때로는 안 걷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영세민이라고 하는 거야. 세금이 영원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 같진 않지만 또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내가 아는 책에는 내가 주인한 이런 책은 영엔으로 사는 법이야. 일본에 갔쓴 건데 영엔 생활비 영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는 사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국가를 만들었어. 영엔 국가. 그리고 만들어갖고 집도 이제 자기가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대 땅에는. 근데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대. 국가 땅인데 시 땅이라고도 돼 있네. 그럼 이건 누구도 국가 땅이라고도 말 못하고 시의 땅이라고도 말 못하잖아. 그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야. 그러고 이제 살고 있더라고. 그런 책이 나왔다. 영엔으로 사는 거. 나 그 책을 되게 감동했잖아.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이 딱 매트리스 하나 놓을 정도의 작은 집을 만들어. 여기가 너무 답답하지 않냐? 그럼 이제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앞에 공원이 자기 정원이고. 그 다음에 자기 서재는 여기 국가 도서관 있잖아. 국립도서관. 여기 자기 서재고. 근데 뭐가 좋냐고. 여기 나의 침실일 뿐인데.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굉장히 자유인 같은 느낌. 굉장히 부러워서 탐독했지.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영원으로 사는 거.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태양열 발전기 이용해갖고 전기도 쓰고, 남들이 버린 텔레비전 사다가 그거 이렇게 전기해가지고 텔레비전도 보고, 커피도 끓여 마시고 아주 문화인으로 살아. 근데 영예대로 사는 거. 그리고 자기는 유목민이래. 그래서 남들이 버린 음식을 잘 찾으면 사람들이 유통기간이 남았는데도 버린 음식 그렇게 만들래. 그래서 그것도 잘 찾아가지고 잘 드시고. 이제 그러고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지.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영세민도 있고 또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다. 재원 마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재분배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세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럼 조세는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세금을 징수받은 납부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납부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지? 자, 납부자가 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 납부자더러 너 이제부터 너 팔면 너 10%씩 세금을 내 라고 하면 얘가 이제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10%씩이나 팔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제시문에 의하면?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려서 원래 1,500원에 팔 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세금만큼을 올리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납부는 누가 하지만 생산자가 납부는 하지만 이 돈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소비자부터 오는 거지. 소비자로부터. 뭐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조세 전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너희들에게 내 퀴즈야. 퀴즈. 자, 이 제시문을 볼 때 조세 전가를 잘 하려면 조세 전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뭘 갖고 있을 때 조세 전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조세 전가 잘하는 거. 또는 조세 전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찾을 수 있는 사람. 응? 자, 잠깐 다시 읽고 잘 찾아봐.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어떤 사람이 전가를 잘할 수 있을까? 흔하야 잘. 제시문에 답이 있어. 너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자, 어떤 사람이 전가를 잘 시킬까? 말빨 쓴 사람?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 전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했어. 이 글을 우리는 꼭 읽고 배울 점이 있다. 우리 인생살이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 인생살에 배울 점이랄까. 어떤 사람이 가장 센 놈 같아? 자, 납부자가 생산자야. 그래서 국가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징수했어. 자, 그랬는데 생산자가 어떻게 조세를 전가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건값을 상승시킨 거야. 원래 1,500원이었는데 1,500원일 때 너는 이제 여기다 매번 100원씩 세금을 내 라고 얘기하니까 전에는 1,500원 팔면 내 거였는데 이제 100원씩 세금을 띄어가겠대. 그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생산자가 여기다 세금에 해당하는 100원을 넣어가지고 1,600원에 파는 거지. 그럼 1,600원에 팔면 이 100원에 해당하는 건 실제로 얘가 이제 납부하겠지. 이 100원을 납부할 거야. 근데 이건 지 돈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준 돈에서 납부하는 거잖아. 결국 실질적으로 이 100원, 세금에 해당한 100원 누구로부터 온 거야? 소비자로부터 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다?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소비자들 바보가 아니거든. 왜 갑자기 100원이나 올려? 그러면서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적정가로가. 생산자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안 나네? 그럼 좀 내려볼까? 조금씩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 날 거고, 그럼 이 가격 중에서 어느 부분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액수가 결정나는 거겠지.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만약에 소비자가 너 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뭐해? 100원씩 세금을 너는 더해서 사라고. 우리 물건 살 때 과자 같은 거 보면 VAT 붙잖아. 그래서 거기 10%씩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사는 거잖아. 자, 그렇게 내라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물건을 안 사. 그럼 생산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물건 가격을 내리는 거지. 물건 가격을 깎아주면 원래 내가 내야 할 100원이 있었지만 생산자들이 물건을 원래는 1,600원에 100원의 세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생산자가 애초에 물건값을 내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소비자가 낼 세금을 사실상 생산자가 떠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조세 전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할 때 좀 더 이제 세금을 덜 부담할 수 있느냐. 자, 납부자가 생산을 해. 근데 내가 소비자인데 100원 딱 올리는 순간 난 더 이상 이 물건을 사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된다면 생산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물건 못 올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제시를 한번 볼게. 이거는 진짜 약간 TMI 같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걸 읽어보는 거야. 자, 네 번째 문단으로 이제 튀어갑시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답이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물가가 좀 오르면 절대 안 사. 자, 이렇게 되면 전가를 시킬 수 있을까? 자, 소비자가 생산자나 소비자든 생산자든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실제 부담 비중이 결정된다. 자,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물건값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기어코 그 물건을 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세금을 어떻게 할까? 전가를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는 어떻게 돼?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 물건을 계속 산다면. 이 물건값을 아무리 올려도 내가 이 물건을 기어코 사. 나는 이거 안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소비자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든 소비자가 세금을 다 전가하는 거지. 이 얘기야.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되겠죠. 자,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요. 왜? 하락 안 해도 어차피 소비하니까. 가격 안 내려도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가 그 세금을 다 떠안게 되는 거지. 자,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다. 자,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이번에는 생산량을 조절 못해. 생산량을 조절 못하면 계속 생산해야 돼, 일정한 양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간에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세금 전가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대응을 못해. 나는 이걸 절제할 수가 없어. 그럼 계속 소비를 하면 어떻게든 물가를 조절받지 못하고 나는 다 내고 나가는 거야. 반면에 또 생산자는 어떠냐면 내가 생산량을 아주 탄력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면 생산량을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나 그걸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잘 못해. 이렇게 탄력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조세 전가라는 거에서 야, 역시 탄력성이나 그때그때 대응력이 좋아야 그래야 모든 이득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 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썼지만 결국 우리는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나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야, 역시 탄력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좋아야만 조세를 덤탱이 안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3개. 얘를 포함해서 4개야. 4개를 예습해 오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지금 9번째 질문이었으니까 10, 11, 12까지 12질문이니까 몇 페이지까지 하면 예습 안 해오려는 거 아니지? 알려줄게. 12번. 아이고, 여기가 어디 14네? 12는 어딜까? 여기다 42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42쪽. 42쪽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